대부분의 학창시절에 난 빛났다. 내 드립은 실패를 잘 몰랐고 뭐든 할만하다 싶어 보이는 것들은 곧 잘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다. 친구가 많았고 외로움을 몰랐다. 흔한 말로 인싸에 가까웠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었고 일상은 즐거웠다. 난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고등학생 시절 관심 있는 직업들을 쭉 적어보니 20개가 조금 안 됐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다며 회사들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간략한 회신을 받기도 하고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도 했다. 연기자 오디션에도 참여했는데 결과는 학원 등록 가능이었다.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헛소리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했다. 그렇게 방학이 3번 더 지나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생활 중에 전과도 해보고 무작정 장사도 해보며 여러가지 궁리를 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지 못했다. 결국 난 방식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다 감동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다. 난 재미를 참 좋아하지만 설레게 만드는 것은 감동이었다. 남들은 겨우?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 곡의 노래에도 마케팅 목적의 이벤트에도 누군가에게 만들어지는 감동을 목격해버리는 순간 내 심장은 즉시 반응했다. 단순하게 가장 흔한 감동의 순간이 프로포즈라고 생각해서 관련 회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결정했다. 셀러가 아닌 메이커가 되고 싶었다. 얼마간의 준비 후 내가 원하는 감동적인 메이커의 모습으로 창업을 했다. 그리고 실패했다. 내 생각과 달랐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과 그런 것은 달랐다. 그리고 그 실패들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3번의 사업자 등록, 이런저런 소모임, 상담활동, 온라인에서의 글쓰기, 심지어 음원까지 수없이 떠올리고 시도하지만 딱히 성과는 없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다. 생활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다. 잠시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 일은 꽤 오래 지속됐다. 남들과 같은 하루로 채울 수 있다는 것, 많지 않아도 매월 돈이 생긴다는 것에 안정감이 생겼다. 어쩌면 이 삶이 내게도 썩 어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끔 생각한다. 그냥 뭣도 없는데 그럴듯한 포장으로 나를 감추고 싶은 건 아닐까? 어린 시절 받았던 그 박수들 때문에 도전과 비전이라는 명분들을 내세워 평범하지 않은 삶이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닐까? 왜 그렇게 살아? 그러게, 난 왜 이렇게 살까? 가끔씩 유료 연애 상담을 하고 기회를 찾아 음원을 내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고 글이나 영상 따위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린다. 녹록찮은 머리와 대중 없는 일정, 흔적 없는 일상. 이런 내게 자주 쓰는 표현은 개털이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나도 그렇지만 그렇다. 사실 작년에 회사를 나오면서 마음복지사가 되자고 마음먹었다. 뭣도 없는 개털이지만 이 털이나마 누군가의 곁에 두어 잠시나마 외롭지 않길 바라며 말이다. 한때의 가난은 날 때때로 웅크리게 만들었다. 아주 어릴 땐 퍽 잘 살았다고 한다. 몇 개의 가게에 세를 주는 여유도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집이 작아졌고 카센터 쪽방에서 6가족이 살던 시기도 있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다. 한 친구가 신발이 자기랑 똑같다고 하면서 근데 짝퉁 같다고 했다. 자기는 이렇게 브랜드가 써있는데 난 브랜드가 안 보인다고 했다. 맞다. 당시 그 신발은 시장표 신발이었다. 우린 금방 그 얘기를 끝내고 놀았지만 내심 내 마음에는 창피함이 있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넌 신발을 왜 이렇게 쌓아두고 사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 지금껏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는 할머니의 방에서 숨을 거두셨다. 숨을 쉬지 않으시는 것이 확인되자 눈물이 터졌다. 후회였다. 정말 바보 같았다. 그동안 생각만 했던 내가 너무 한심했다.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해드리자 저렇게 해드리자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 흔하디 흔했던 기회들을 흘려보내놓고는 그제야 후회하고 우는 꼴이 너무 싫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2번의 사고를 더 만났습니다. 남 얘기인 줄로만 알았던 비극이었던 거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은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 쫄리기 시작한 거죠. 나보다 더 친하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나를 안 좋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카페를 갔는데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라도 그 자리에서 빠지면 괜히 나만 소외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또 얼마 동안은 동네를 다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꼭 지나다녀야 하는 일이 생기면 온몸에 바짝 긴장을 하고 쉴 새 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괜히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자꾸 상상을 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실 나쁜 사람 아니야? 이 사람도 결국 그런 사람 아니야? 의심하고 괜히 의심했습니다. 닮은 사람, 닮은 이름,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을 발견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지나가는 데에는 주변의 도움이 정말 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기에 날 들어주고 기다려준 주변이 없었다면 그 아픔과 어둠을 지나오지 못했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후회하고 또 상처받지 않길 바랬다. 그렇게 관계 상담을 시작했다. 바쁘게 찾아오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그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상담을 하면서 분명해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시간이 정말이지 행복하고 꽤 잘 해낸다는 것이다.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누군가의 이야기에 함께 몰입되어 나누는 그 시간이 내겐 찰나와도 같이 지나간다. 게다가 대화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행복한 기분이 든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그렇게나 고민을 나누던 시간들이 도움이 된 것도 같다. 아무튼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 또 다른 하나는 들어주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난 엄청난 스피커였다.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은 주로 듣는 입장에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다. 최초의 고민은 단순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깊은 곳에 있거나 아주 다른 이야기들까지도 듣게 된다. 나는 대단한 조언을 해주지는 못한다. 그저 최선을 다해 들을 뿐이다. 그저 들었을 뿐인데 내게 말해준 사람들은 감개무량할 정도로 고마움을 표현해준다. 그럴 때마다 이 시간이 정말 필요했구나. 나라도 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느낀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행복하고 곧 잘하고 분명한 필요와 의미를 발견한 이 일이 내게 큰 돈을 쥐어주지는 않는다. 사실 풀칠도 잘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난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떤 부분에선 어쩌면 내가 선택하는 일들이 내가 겪었던 일들의 반증이 아닐까 싶다. 가난과 외로움의 경험, 특히 관계에서 일어난 마음의 상처들에 약한 사람이라서 어쩌면 내가 필요해서 그런 상황을 찾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면 난 내가 가진 트라우마, 자격지심들과 싸우기 위해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여러 실패들을 지나면서 저라는 사람이 사실 누구보다 약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에는 언제나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그나마 조금 변명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가치관 그리고 생각들을 실현하는 데에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저는 한때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제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켜지길 원하고, 또 마땅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뭣도 없는 저보다 실제로 그런 누군가가 주변에 빛이 되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자신이 가진 빛을 켜서 주변을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 함께라면 얼마든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난 밤이 좋아. 내게 묻는 사람도 꽤 오랫동안 이런저런 문을 만들고 열어보고 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허송세월이라고 한다. 종종 의미는 좋은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보냐? 는 이야기를 듣는다. 맞다. 나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왜 가야 하는지 정도는 더디지만 알게 되는 것 같다. 부족한 날 도와주는 사람들, 그럼에도 관심 갖고 응원해주는 사람들, 고작 이 정도에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몇몇은 나의 삶에 오묘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인간이 뭐라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다. 꽤 어릴 때부터 꿈을 묻는 질문을 많이 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두근거리고 희열이 섞인 응원을 보내고 싶었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내게 기대하고 싶고 보고 싶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감동받아
마땅하다.